안녕하십니까. 연화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에게 작용하는 파워 속성과 그 인간 행동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우주와 자연에서는 파워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 때 우주와 자연에 속한 그 개체들은 완전 결합을 하고 이 완전 결합을 통해서 우주와 자연에 속한 개체들은 주기적 순환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기적 순환은 우주와 자연의 상생과 협력의 공동체적 질서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우주와 자연 속에 파워 속성이 작용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인간에게 작용하는 파워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작용하는 그 파워 속성도 우주와 자연에 작용하는 파워 속성과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주에 속한 그 모든 것, 인간을 포함한 그 모든 개체들은 태초의 빅뱅의 파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속에는 모두 파워 5 속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행동과 생각은 파워 5 속성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인간에게는 파워 5 속성이 본능의 형태나 잠재적 귀속으로 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파워 5 속성이 인간의 이런 형태의 내재는 바로 본능의 형태다 또는 잠재적 귀속이다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본능은 어떻습니까? 인간 속에 있는 본능은 언제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특정의 조건에서 본능이 나타납니다. 배가 고플 때 먹어야 할 본능이 생길 것이며 피곤할 때 잠을 자야 한다는 본능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파워 5 속성도 인간 내에 내재하지만 어떤 특정의 조건에서 이 파워 속성이 활성화돼서 인간의 행동이나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파워 속성은 각각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인간의 생각의 행동 및 이들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는데 이것은 특정한 조건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알고 있지만 파워 5 속성이 인간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표 3-1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에 나타나는 그와 같은 대표적인 행동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작용하는 창조 속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행동, 새로운 것, 신기함과 상상을 추구하는 행동은 바로 인간에게 작용하는 파워의 창조 속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보존 속성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즉 이런 보존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고유한 성격이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이들의 개성을 통해 전통과 역사성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보존 속성이 인간 정체성에 관계되기 때문에 보존 속성은 또한 다양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여기는 것이 사회의 다양성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그 보존 속성이 바로 그 다양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결합 속성은 좀 전에 알고 있는 것 같이 개체들의 결합이나 통합적 인테그레이션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이런 결합 속성은 사람들 간의 협력을 유발하고 또 이런 협력이 결국은 국가나 조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결합 속성 등에 의해서 조직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후에 조직편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결합 속성은 개체들 간의 수평적 결합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지배 속성은 무엇이냐면은
그야말로 다른 개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진정해 작용하는 이 지배 속성은 바로 다른 사람의 욕구나 가치를 한두 가지로 수렴해낸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욕구나 가치를 수렴해낼 때, 다양한 욕구나 가치를 수렴하는 것은 바로 리더가 가져야 될 그러한 능력입니다. 지배 속성이 활성화되면 우리 사람들은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귀속 속성은 어떠냐면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보다 영향력이 큰 개체의 종속으로 귀속해서 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작용하는 귀속 속성은 이런 행동 특성과 함께 개개인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귀속 속성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보다 의미 있는 집단이나 조직이나 단체에 귀속했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하는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에 귀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귀속되어 있으면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속 속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집단이나 조직에 귀속하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런 행동 특성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에게 이 파워, 이 다소 속성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만도 지금 여기 설명드린 것은 바로 다소 속성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뭐냐면은 이런 다소 속성 인간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 예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파워의 5속성은 사람에게 본능의 형태나 잠재적 귀속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본능의 형태나 잠재적 귀속하는 파워 5속성인 외부적 자극이나 그 사람의 내적 요구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서 인간의 생존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패턴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파워 5속성은 어떤 경우에나 우리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방향은 그 사람의 목적 달성이나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패턴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파워 속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를 잠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조직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원이나 어느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인간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조직원들은, 우리 기업에 속한 사람들은 출근해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대개 사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출근하면서 조직원들은 새로우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방법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조직 목적에 합당한 일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출근하면서 뭔가 새롭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없겠는가? 또는 내가 그 일을 내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겠는가?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조직 목적에 합당한 일인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이 될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일하는 과정에서 직장의 동료나 관련된 부서와 협력 관계를 만들고 위로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면서 아래로서는 하급자에게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우리 조직원들은 늘 조직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원들은 이와 같은 행동을 무엇에서 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너희가 조직원이 되고 직장에 나가면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식으로 배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식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와 같은 일을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이 곧 이런 행동에 대한 조직원의 행동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이와 같은 행동은 우리 안에 있는 파워의 다소 속성이 활성화될 때 그 활성화된 파워 속성과 지식과 결합해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과 같이 조직원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합니다. 자, 새로운 방법으로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런 행동은 바로 그 사람 속에 작용하는 창조 속성이 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이런 방법 속에 고유한 능력이나 방법으로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보존 속성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작용하는 보존 속성은 자신의 고유한 방법이나 능력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직 목적에 합당한 일을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직에 귀속한다는 뜻입니다. 조직이 귀속하겠다. 귀속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귀속 속성에 의해서 우리가 귀속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조직 목적에 합당한 행동은 바로 귀속 속성에 따른 행동입니다. 동료나 관계부서 협력 관계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결합 속성의 산출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게 발휘할 리더십은 바로 지배 속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직장이나 회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행동도 바로 파워의 5속성, 즉 5속성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인간의 생각의 행동은 하나 이상의 파워 속성에 지배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생각의 행동이 생동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육체도 바로 이 파워 5속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육체를 구성하는 세포는 나날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 바로 새로운 세포가 창조되는 거죠. 생성되는 것이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에 작용하는, 몸에 작용하는 창조 속성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결합 속성이나 지배 귀속 속성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결합 속성은 수평적 결합을 만들어내고 지배와 귀속 속성은 수직의 결합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결합 속성이나 지배 귀속 속성이 우리 몸에 작용할 경우 새로운 세포와 기존 세포를 수평적이거나 또는 수직적으로 결합해서 세포 성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보존 속성은 어떻습니까? 보존 속성은 정체성을 만들어내 그걸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눈, 귀, 코, 각각의 신체 기관은 각각 고유한 세포가 있습니다. 보존 속성은 바로 눈과 귀 등의 기관에 따라서 세포의 특성을 달리하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몸의 파워 5속성이 활성화될수록, 즉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수록 우리의 육체는 건강해지고 성장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는 인간의 정신세계, 인간의 마음세계의 파워 5속성이 우리 지배하고 있고 우리 육체도 바로 파워 5속성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세계나 육체에서 파워 5속성이 능률적이나 동시다발적으로 할수록 인간은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완전 기능의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완전 기능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완전 기능의 삶, 즉 완전 기능 능력은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모두 개발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에서 최선을 성취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가진 뇌가 가지는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뇌 기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고 정신적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나 우리 뇌나 또 우리 마음이나 우리 정신세계에 파워 속성이 능률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할수록 바로 완전 기능하는 인간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본 것과 같이 우주와 자연 속에 파워 속성이 능률적이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 자연과 우주 세계에 속한 개체들은 완전 기능 결합을 한다고 설명드렸죠.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워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우리도 완전 기능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큰 파워 속성이 인간에게 어떤 행동 특성 능력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3회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파워 속성과 인간 행동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파워 속성은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거나 선천적 재능이나 후천적 재능과 적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쟁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특성을 가진 파워를 만들어내고 이와 같이 인지구조와 정성 개발에 관계하고 이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파워 5속성이 가진 이와 다양한 기능들은 이후에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설명할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파워 5속성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인간의 행동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의 본질적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3회 11절에 보게 되면은 파워 5속성은 서로 경쟁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낸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은 파워 5속성은 실제적으로 경쟁과 협력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조 속성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보존 속성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보존 속성은 그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보존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창조 속성과 보존 속성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창조 속성은 변화를 원하고 있고 보존 속성은 기존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 속성과 보존 속성은 경쟁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보존 속성은 이런 속성이 발현되면 좀 전에 설명한 것 같이 다양성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보존 속성은 그 다양성은 바로 사회적 분화나 다양성을 유발합니다. 이런 분화나 다양성은 궁극적으로 사회 주체적 결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농부에게 작용하는 그 보존 속성은 농부는 농부답게 만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즉 농부는 바로 농사시는데 점점 전문화 능력을 발휘한다 하는 것이죠. 어부에게 작용하는 이 보존 속성은 어부를 고기 잡는데 전문화함으로써 고기 잡는 전문화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고 어부는 고기를 잡습니다. 농부가 지은 농사와 어부가 잡은 고기는 서로 교환했을 때 서로 균형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 이와 같은 전문화는 보존 속성이 이루어지고 균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농산물과 수산물의 교환은 바로 결합 속성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존 속성이 이한 전문화는 바로 결합 속성에 의해서 교환, 즉 결합을 촉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보존 속성과 결합 속성은 상호 보완 관계, 즉 협력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보존 속성과 결국은 결합 속성은 협력 관계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좀 전에 결합 속성은 수평적 결합을 만들어내고 지배와 기속성은 수직의 결합을 만들어낸다 했습니다. 수평적 결합과 수직적 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봤을 때 파워의 5속성은 모두가 어떤 경우에는 경쟁 관계, 어떤 경우에는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파워 5속성이 우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면은 바로 우리는 경쟁과 협력의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는 뭘 했습니까? 파워 5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면 완전 기능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 기능하는 인간, 완전 기능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쟁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경쟁과 협력의 질서는 우리 안에 있는 태초로부터 갖고 있던 태초의 빅뱅이 갖고 있는 파워 5속성에 의해서 유발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 사회는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경쟁과 협력이 있는 사회는 그 사회 완전 기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경쟁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경쟁은 사실은 갈등에서 보완에서 순환 또 협력으로 가는 프로세스입니다. 즉 파워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을 작용할 때 이건 경쟁과 협력을 일으키는데 경쟁은 결국 뭐냐면 갈등에서 보완, 순환으로 인한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상생과 협력의 사회로 만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파워 5속성이 능률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는 회사는 바로 상생과 협력의 사회가 되고 그 상생과 협력의 사회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완전 기능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추구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파워 5속성 인간에 작용하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지식을 통해서 뭔가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정보이지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기능하는 인간이 지식을 가질 때 그 지식은 완전한 능력을 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완전 기능하는 사람, 완전 기능 능력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완전 기능의 능력의 사람은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로저스가 처음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로저스의 의견을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저스에 의하면은 완전 기능의 사람은 자아 실현 과정에 있거나 이상적 및 실제적 자아의 적합을 경험하거나 잠재적 가능성과 능력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자아 실현에 있습니다. 즉 로저스가 말하는 이 자아 실현인 것은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 모두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저스는 개인적 자아는 이상적인 자아로 발전하고 사회적 자아는 실제적 자아로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로저스는 완전 기능의 사람은 자아 실현의 과정이 있거나 이상적 및 실제적 자아의 적합을 경험하거나 잠재적 가능성과 능력을 활발하게 개발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완전 기능의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이냐? 로저스의 의견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완전 기능의 사람은 자신의 느낌과 능력이 일치하고 내면의 욕구와 직관을 신뢰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완전 기능의 사람은 변화의 지속적 상태에 있으며 새로운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아에 대한 견해를 부정하거나 왜곡의 근거를 거의 갖고 있지 않으며 불쾌하거나 혐오스러운 경험도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한다.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또 샌드러라는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아 실현은 도달하고자 언제나 노력하는 목적이지만 완전 기능은 자아 실현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자아 실현을 가기 위해서는 완전 기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완전 기능한 사람은 바로 파워 5속성의 능률적이고 동시다발적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워 5속성의 동시다발적 또는 능률적 작용은 완전 기능 능력을 유발한다. 우리는 이것을 컨코던스 프로세스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컨코던스 프로세스라는 것은 파워 5속성이 능률적이고 동시다발적 작용해서 경쟁과 협력이 자기한테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기능의 능력의 사람이 되고 이 완전 기능 능력의 사람은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모두 개발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최선의 것을 성취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파워 5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 작용하면은 완전 기능의 사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대학에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리 학생들과 저희 제자들과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중에 하나를 지금 소개할까 하는 것입니다. 3회 13절에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은 서울과 인천의 245명의 초등학생에게 작용하는 파워 5속성에 따라 이들을 4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즉, 그 그림 3-1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있는 이 초등학생들, 여기 보면 105명의 학생들이, 104명의 학생들이 있죠. 이들에게는 파란 것이 창조 속성, 빨간 것이 보존, 녹색이 결합 속성, 그 다음에 파란 것이 지배 속성, 그 다음에 푸른 것이 귀속 속성입니다. 자, 1군에 있는 이 학생들에게는 파워 5속성이 전부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 이건 바로 1군 학생 파워 5속성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2군에 있는 30명의 학생들은 파워 5속성의 어떤 속성은 2가지 속성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3가지는 마이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3군의 학생들에게는 60명의 학생에는 파워 5속성이 모두 작용하고 있지만도 작용의 정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4군의 47명 학생들에게는 파워 5속성이 아주 높게 5가지가 모두 높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파워 5속성에 따라서 작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뭘 조사했느냐? 이들의 학습 능력과 자기 개발 능력, 그 다음에 파란 건 성질성과 사회의 기여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은 학업 만족과 판단력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파워 5 속성이 작용하지 않는 1군의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자, 학습 능력이나 성실성이나 학업 만족이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나 있죠. 그러나 4군 학생들, 파워 5 속성이 아주 높게 작용한 학생들은 바로 학습 능력이나 자기개발, 성실성, 사회기여, 학업 만족, 판단이 아주 높게 작용하겠습니다. 즉 그림 3도의 삶을 보시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나 사회 성취도는 파워 5 속성의 작용과 비례해서 발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파워 5 속성이 능률적이나 동시다발적인 작용할수록 인간은 완전 기능한다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우리가 증명하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어려운 연구 결과는 사회인이나 기업인이나 많은 분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시다면 이 연구 결과를 요청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께 제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파워 5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왜냐? 이렇게 될수록 우리는 완전 기능한 사람이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에게 완전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냐? 이제 3회 14절을 보시면 인간과 파워 5 속성은 의지적 선택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연 속에서 자연과 우주의 개체에 작용하는 것들은 파워 5 속성에 대한 기능적 선택을 한다 했습니다. 인간은 의지적으로 자신에게 작용하는 파워 속성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3단계의 조건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뭡니까? 우주 속에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우주의 파워 5 속성이 작용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사회적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파워 5 속성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엔트로피는 여기 보면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엔트로피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에 대해서는 이후에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주 속에 작용하는 개체들의 작용하는 파워 5 속성은 우주의 법칙에 먼저 지배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주 속에 있는 법칙은 바로 인간 사회의 질서와 인간 사회가 제도나 다양한 법칙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 질서와 제도와 법칙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파워 5 속성이 의미있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번 우주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법칙이 지배받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들은 자기의 작용할 파워 속성을 기능적으로 선택한다 했습니다. 그래 인간도 결국 뭡니까? 이러한 조건을 거쳐서 인간은 자신에게 작용할 파워 속성에 대해서 의지적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 작용하는 이 파워 속성의 의지적 선택과 사회적 엔트로피와 사회적 질서에 의한 파워 속성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 이후에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우주나 자연 또는 인간에게 작용하는 파워 속성의 그 작동 원리는 동일하다 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우주와 자연 개체의 파워 속성의 능률적이나 동시다발 작용할 때 우주는 완전한 우주가 될 것이고, 인간에게 작용하는 파워 속성의 능률적이나 동시다발 작용하면은 그 인간도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완전한 기능한 인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후 우리는 이런 완전 기능하는 인간, 완전 기능하는 기업, 완전 기능하는 조직, 완전 기능하는 산업, 완전 기능하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이후에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우리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파워 5 속성이 어떻게 질서와 법칙을 만들어내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업에 참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